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건 비교적 이지한 질문인데 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1번 문단 보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처리하나 봐요. 그때 데이터의 정확성이 되게 중요해. 그죠? 데이터니까. 그런데 데이터에 벌칙치라는 놈하고 이상치라는 놈이 포함이 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럼 얘들아, 이 경우 밑의 경우는 요 밑줄친 문장은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데이터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려운 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지. 어?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데이터의 정확성은 되게 중요해, 처리할 때. 근데 별측치, 이상치라는 놈이 있으면 이 정확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게 되겠죠. 이해가 돼? 그럼 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게 되겠지. 이해됐어? 쉽잖아. 1문단 정리 안 할게요. 자, 2문단.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서 누구부터 결측치라고 하는 치수는 데이터 값이 중간에 빠져 있는 것이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 1, 2, 3, 4, 5, 6 번호대로 학생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그래요. 학생들 번호가 데이터라고 쳐봐 얘들아. 됐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요 3번이 데이터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요 빠져 있는 값을 뭐라 그런다? 벌측치라 그런다. 됐어? 데이터 하나가 중간에 빠져 있는 거야. 됐어요? 응. 결측치. 얘들아, 이거 결측치 이상치 좋다, 나쁘다? 나빠. 데이터 특징을 제대로 못 나타내. 정확성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결측치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라고 하는 것은,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뭐 하는 거다?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이다. 되죠? 1번을 안 해도 될 것 같네. 오랜만에 해서. 미안해. 다시 어떻게 된다? 결측치를 해결하는 방법인 대체는 요 값을 다른 값으로 채워 넣는 게 대체야. 이해됐어요? 요 빨간색이 대체가 되는 거야. 비어있는 결측치에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게 대체야. 그렇게 하면 결측치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보자. 이 대체 다른 걸로 끼워 넣는 그 값으로는 세 가지가 나오네요. 이거 그냥 깔끔하게 이거 쓸게. 평균값, 중앙값, 어, 최빈값이 있는. 됐죠? 여기 절측치의 다른 값을 채워 넣는 이 대체하는 값에는 평균, 중앙, 최빈값이 있는데요. 됐죠? 그럼 보자. 순서대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중앙값은 특이하게 2번부터 주네요.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데이터가 1, 2, 3, 4, 5, 6, 7이에요. 그럼 여기서 크기 순서대로도 했어요. 1이 제일 작고 7이 제일 크죠?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정렬 했을 때 가장 중앙의 위치야, 위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중앙값 누구예요? 그렇지. 얘가 중앙에 있잖아.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얘가 가운데니까 요게 뭐가 된다? 중앙값이다. 됐어요? 요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하는 게 뭐다? 중앙값. 되지? 되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뭐 요 경우겠지. 이거 가끔 또 시비 걸까 봐. 데이터가 요렇게 있다고 치면 8까지 있어야 되나? 어쨌든 따로따로 보세요. 따로따로. 여기 중앙값은 데이터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값. 되지? 아,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특이한 예외 상황 주네요.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 여러 개일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는다. 되죠?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한번 들어줄게. 정말 잘했어요. 보시면, 중앙값 보자.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야. 똑같이 들었네요. 세 개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요 놈이 중앙값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인 경우에요. 어디 있어요? 1, 1, 1.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죠, 여기? 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얘네들 안에서 순위를 정해놓고 중앙값을 고른다. 중앙은 여기네. 중앙값을 고른다. 되시죠? 순위를 정해서 한다. 되지? 크기 순이었잖아. 그런 거 상관없이 크기 값이 같은 놈들이 있어도 얘네끼리 순위 매긴 다음에 중앙값을 찾는다. 되지? 되죠? 다시 쓸게. 1, 1, 1, 3, 4, 5, 6이야. 이런 식으로 크기가 같은 값이 있으면 크기 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이 복수들 간에 뭐를 정해? 순위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중앙값을 정한 다음에 중앙값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요 놈이 되겠죠. 그죠? 됐지? 응. 그다음 또 하나 또 반대의 경우에요. 반대는 아니지.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야. 여기는 홀수여서 가운데가 나올 수 있었지만 데이터 개수가 짝수이면 어떻게 한다?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그럼 한번 예시를 또 들어볼까, 얘들아? 이 경우 예를 들어 1, 2, 3, 4, 5, 6이에요. 데이터가 몇 개야? 3, 3, 6개네, 그지? 짝수면 어떻게 한다고? 중앙에 있는 두 값이 뭐야? 요 놈들이지? 이 놈들의 평균이 얼마야? 평균은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눠야 되죠. 이것까지 안 가르쳐줘도 되지? 그러니까 어디야? 더하면 7이고 7을 2로 나누니까 3.5.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고. 되지?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세빈 값은 뭐다?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말한다. 그럼 얘들아, 요 놈으로 한번 해볼까? 여기 아까 요 놈에서 최빈 값이 뭐야?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 뭐야? 1이 최빈이겠네. 최대 빈도겠네, 얘들. 그지? 그거를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된 수치이면 중앙값으로. 특징이 나오네. 뭐다? 데이터 값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수치면 아니네. 미안해. 다시. 데이터 값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수치면 평균으로 계산한대. 평균은 뭐예요? 초등학교 때 다 평균 내봤죠? 다 더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개수만큼 나누는 거죠, 그죠? 그게 평균이죠. 평균의 개념을 안 준 거야. 어? 데이터 값이 연속되는 수치면 평균으로 하고, 차가 뭐예요? 등수잖아요, 등수. 여러분 등급 낮을 때 그 등수. 그 숫자 등수처럼 순위가 있는 값일 때는 어떻게 한다?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고. 그지? 작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 수치가 아니라 글자, 얘들아. 다시. 글자인 경우 데이터가 어떻게 한다? 최빈 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고요. 됐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돼? 평균은 데이터 값이 연속적일 때 쓴다고. 됐지? 얘는 언제 쓴다고요? 뭐야, 왜 안 나와있어? 순위를 매길 때 쓴다고. 중앙값을 순위의 경우는 주로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고. 되지? 최빈 값은 어떨 때 문자인 경우, 요 경우야, 얘들아.
연필, 볼펜, 형광펜, 샤프, 문자잖아. 숫자가 아니라. 그 경우엔 어떻게 돼? 최빈값을 주로 쓴다. 가장 많이 나온 거? 볼펜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좋아요. 그렇게 된다까지.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정리를 했지만. 잘 보세요. 1문단입니다. 얘들아, 데이터 처리할 때 1문단에서 뭐가 중요해요? 데이터의 정확도가 되게 중요해. 그지? 근데 이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놈들이 누구예요? 결측치하고요. 이상치는 요 정확도를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 해결을 해야 되는 놈. 됐어? 응. 두 번째, 이 결측치는 뭐였어요? 데이터 중에서 어떤 거? 빠져 있는 값이다. 빠진, 누락된 값. 그지? 요거죠? 이거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처리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대체. 다른 값 끼워넣는 거. 됐지? 대체는 세 가지로 나뉜 거야. 어떻게 나뉘었어? 첫 번째, 평균. 다 더해서 나누는 거지, 개수만큼. 이거 어떨 때 많이 써? 그렇지. 연속적인 수치일 때. 그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가 중, 앙 값이지. 요건 어떻게 됐어, 얘들아?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으로 대체. 다시. 많이 빼먹었네. 피곤한 거 봐. 다시 정리. 얘를 특이 순으로 데이터들을 정렬해.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값? 가장 가운데 위치한 값으로 대체하는 게 중앙값이야. 됐지? 됐지? 응. 근데 이 중앙값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같은 크기의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같은 크기 애들 중에 순위를 정해. 그 다음 정렬한 다음에 그 다음 중앙값을 고른다. 그치,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데이터의 개수가 작으면 어떻게 한다?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을 낸다. 그게 중앙값이다. 됐지? 음. 세 번째 문장.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최빈값은 가장 많이 있는 데이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가 최빈값이다. 됐어요? 음. 그러면 보자. 얘 중앙값은 어떨 때 주로 쓴다, 얘들아? 석차 같은 순위를 매길 때. 그런 데이터에 많이 쓰고. 최빈값은 어떨 때 많이 쓴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일 경우 많이 쓴다. 됐지? 이렇게까지죠. 쉽죠, 여기까지는? 학교에서도 여기까지는 할 만했을 거예요. 이제 L이 여긴가? 아니네. 한번 보자. 3문단까지는 할 만했을 거야. 보자. 결측치 말고 이번에는 이상치예요. 얘는 뭐냐면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유달리 작은 값으로 나왔어요. 정의죠. 그죠? 이상치의 정의야. 그럼 얘들아 얘를 바로 들어줄게. 예를 들어 데이터가 뭐냐면 데이터가 뭐 야구 선수들 연봉이 데이터라고 쳐보세요. 요거 데이터라고 치는데 예를 들어 A 선수는 연봉이 뭐 3천만 원이에요.
B는 3,200만 원이에요. C는 3억이에요. 그죠? 인기 선수라서 C는 3억이야. D는 예를 들어서 3천 뭐 300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데이터들이 쭉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상치는 뭐라고요? 다른 값들에 비해 유독 크거나 작은 값이 이상한 치수예요. 그럼 누구야? 다 3천대에서 노는데 얘 혼자 인기 스타라서 3억이잖아. 요런 데이터. 유달리 크거나 유달리 작은 값이 보다 이상치다. 됐어요? 좋아요. 데이터,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이상치는 뭐라고? 측정 잘못했을 때 주로 생겨. 그러나, 근데 얘들아, 여기 봐봐. 실제로 C 선수가 인기가 좋아서 연봉이 3억이야. 막 CF까지 찍어서. 그럼 이거 측정 오류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처럼, 방금 제가 든 예시처럼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가 있다.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얘가 실제로 3억 벌잖아. 근데 이 데이터에서 실제로 유독 성치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도 이렇게 특징을 왜곡하는 값이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 똑같이 예시.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 데이터예요. 저랑 똑같이 했네요.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 데이터야. 그 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아. 한 명이 3억이야. 그러면 이 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측정 오류라고요? 아니라고요. 정상적인 데이터라고요. 팩트라고요. 사실이라고요. 됐죠? 근데 선수들 평균 이런 거에 왜곡을 주잖아. 만약 얘네들을 평균을 내야 된. 근데 얘가 높으면 평균이 너무 높아지잖아. 다른 애들에 비해. 그지? 그럴 경우에 이런 왜곡이 나타난다고요. 되죠?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이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 음, 뭐, 평균이라든지, 그지? 얘네들을 종합하는 거야, 종합. 평균이라든지 다 더한다든지, 그지? 요렇게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에 주로 어떻게 된다고요? 대표값으로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사용한다고요. 됐어요? 왜 그런지도 알겠죠? 그죠? 방금 제가 예시를 했잖아. 이걸 평균을 내버리면 어때? 너무 얘 때문에 커지잖아. 그럼 실제 선수들 연봉에 가까워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값은 쓰지 않아. 됐어요? 대신 중앙값을 쓴다. 얘들아, 중앙값은 뭐였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크기 순으로 정렬한 다음 가운데잖아. 잠깐만. 그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제대로 해놨나? 여기 봐봐. 예를 들어, 데이터가 보다 A 구단 선수들의 연봉이라고 보세요. 되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A 선수 1,000만 원, B 선수 2천만 원, 뭐야? C 선수가 여기 16억, 그 다음에 여기가 D 선수겠네요. D 선수가 3천만 원, 이렇게 있다고 봐봐. 그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음. 얘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때 평균을 해버리면 이 얘 혼자 16억 받아가지고 평균값이 너무 높아져. 그러면 A 구단 선수들 연봉이라는 데이터가 정확한 거예요? 아니잖아. 왜곡되잖아. 얘네는 뭐 1억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는데, 그지? 이런 왜곡이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뭐를 쓴다? 중앙값을 쓰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얘가 없다고 쳐봐. 짝수면 평균을 해볼까?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중앙값을 사용하면 첫 번째 중앙값은 어떻게 했어? 크기 순으로 이렇게 정렬했지. 그지?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값을 사용하는 건데 중앙값은 어떻게 한다? 가운데 두 값의 평균을 낸다. 그럼 얼마예요? 2,500만 원이 되겠지. 이해돼? 요거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것보다 당연히 2,500만 원이 더, 응, 이 선수들 연봉에 제일 가깝잖아, 가깝. 되지? 얘만 유달리 큰 거니까. 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4번. 평면상의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 다시. 평면상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가 있대. 이상치는 뭐였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거였잖아, 얘들. 그지? 근데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점들이 이렇게 있어. 점들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기 있어, 얘들아. 점의 위치가 여기야. 그럼 어떻게 돼? 다른 값보다 어떻게 있어요? 유달리 멀리 떨어져 있죠? 이 위치가 뭐가 되겠어요? 이상치가 되겠지. 음? 점들의 위치가 데이터야. 그때 유달리 튀어나가 있는 요놈이 뭐다? 이상치다. 그 이상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 됐어? 음.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만약 여기 있는데, 가상의 직선이 요렇게 있어요. 요게 가상의 직선이라고 칠게. 대부분의 점들이 요 주위에 모여 있다면, 그죠? 대부분 요 직선 주위에 모여 있죠, 그죠? 요렇게 되면, 이 직선은, 이 가상의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왜 데이터의 특징이 뭐였으니까? 점의 위치였잖아. 그지? 점들의 위치가 데이터였잖아요, 여기, 그지? 그러니까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 왜? 이 직선은 이 점들의 위치를 잘 나타내는 직선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 직선을 뭐라고 하자?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유독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위치에도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그래서 요 점들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있다. 요 놈들이 보다 이상치다. 정리해야 돼. 왜 그랬어? 이 4번 문단부터는 어떻게 돼요? 데이터는 뭐라고요? 점들의 위치라고요. 이해됐어?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야. 점들의 위치가 데이터야. 됐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상의 직선 이걸 표시하면 되겠지. 가상의 직선 L이었죠? 요 주위에 대부분의 점들이 모여 있어. 그러면 요 직선은 어떻게 돼요? 데이터의 특징, 점들의 위치라는 요 데이터의 특징을 어떻게 한 거다? 잘 나타낸 거다.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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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위치들을 다 나타낸 거잖아, 이 직선이. 그지? 근데 이 잘 나타낸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요점, 요점, 요점 얘네가 보다 이상치다. 됐어요? 5번부터 좀 미친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정리하고 가자. 음, 정말 이상하죠, 그죠? 4문단 뭐였어요? 데이터는 점들의 위치예요, 그죠? 이때 어떤 가상의 직선 L을 이렇게 그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점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 그러면 점들의 위치라고 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잘 나타낸 거야, 얘는. 그지?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떨어져 있는 몇 개의 점들도 있어. 얘네가 보다 너무 유독 멀리 있으니까 이상치대. 됐어요? 이게 4문단이다. 됐지? 자, 5문단. 여기가 이제 어려웠어.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였어. 5문단.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그 데이터에서 직선 L.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음, 그냥 내가 새로 그릴게. 5문단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직선 L을 거꾸로 찾는 거야. 다시. 만약 여기 있었으면 데이터 아니라고 치면 여기서 직선 L을 찾는 방법이야. 됐어? 직선 L은 뭐였어? 점들의 위치를 잘 나타내는 직선 L. 점들 위치 잘 나타내는 직선 L을 찾는 방법이야. 됐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인 A 기법은 직선 L을 찾아내는 방법이겠죠? 요 방법인 A 기법은 자, 순서 나옵니다. 집중하세요.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많이 그리면 안 되는데. 그죠? 요 선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음? 그랬을 때 1번 두 점을 무작위로 고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골랐다고 진짜 무작위 랜덤으로 얘랑 얘 골라야지 골랐어. 됐지? 그리고 얘네를 뭐로 가정한다?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 됐어? 직선 L이 있는 얘네는 정상치 집합이야 라고 가정해.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하나 그어. 아직 이게 L인지 아닌지 몰라. 얘네를 딱 긋고 나서 후보 직선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죠, 그죠? 후보 직선을 만들어냈어. 됐지? 그래서 3번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아, 음. 여기 이 직선과 얘의 거리, 이 적선과 얘의 거리, 이 적선과 얘의 거리, 이 직선과 얘의 거리, 이 적선과 얘의 거리, 이 직선과 얘의 거리 이렇게 구한다. 됐어요?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건 L 직선, 얘는 L 직선이겠다. 이런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허용 범위가 음, 저기 만들어 놓은 예시로 할게요. 미안해. 자, 보자. 예를 들어 이제 직선애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두 점을 아까 무작위로 골랐죠, 그죠? 이 점을 정상치 데이터들이라고 가정했죠, 그죠? 그리고 직선을 그어서 후보 직선 만들었죠? 그리고 다른 점들과 사이 거리를 구했죠, 그죠? 그래서 허용 범위,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해요. 그럼 범위를 정해놔봐. 이 정도 넓이가 허용 범위야. 이 정도 넓이가 허용 범위야. 이렇게 정했단 말이야. 그지? 얘네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고. 이 두 점은 정상입니다. 추가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두 개. 얘는 몇 개다 세보니까 여덟 개. 되세요? 이해가 안 되나? 어떻게 한다고? 다시 1번 뭐야? 점들이 막 있으면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여기까지 됐어? 아? 그래서 얘네를
얘는 정상인 애들이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 됐어요? 뭐 얘는 얘 정상치 집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얘네가 직선 L 근처에 있다라는 소리겠지. 직선 L 근처에 있는 점이야. 그 집합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가정이.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 하나를 이렇게 딱 그어요. 됐죠? 그래서 3번이 얘랑 나머지 점들 간의 거리를 다 구해. 됐지? 그리고 어떤 허용 범위를 정해 놓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 여기까지가 허용 범위다. 라고 노란색으로 허용 범위를 정해놨어. 여기 안에 들어오는 애들만 보다 정상치 집합이야. 이렇게 정해놨어. 그지? 그래서 이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인 애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고요.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허용 범위를 이렇게 정했어. 그지? 그래서 요점, 요점, 요점 세 개는 정상치야라고 추가해. 됐어요? 음. 그래서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문턱값이네. 뭐야? 미리 정해준 기준이 문턱값이야. 예를 들어서 어, 허용 범위에 예를 들어 허용 범위를 정해놨는데 여기 허용 범위 안에 최소 4개는 들어가야 돼. 라고 미리 정해놓은 이 기준이 뭐라고요? 문턱값이라고. 됐어? 근데 아까 얘 몇 개 들어갔어? 허용 범위 안에 3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어떻게 되겠어? 후보 직선인데 탈락되겠지. 이해됐어? 문턱값보다 많으면 당연히 후보 직선의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는 거야. 최종 후보군을 넣는다. 되지? 반대로 허용 범위 안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작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얜 너무 적어. 주변에 점이 너무 적네. 후보 직선 탈락.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됐어요? 다시. 예를 들어 가상의 직선 요 경우부터 볼게요. 순서대로 해봅시다. 1번이 뭐예요? 무작위로 두 점을 고른다. 그지? 그지? 그리고 얘네를 뭐에 추가한다? 얘네는 정상인 애들이야. 직선 L 근처에 있는 애들이야. 라고 가정을 해. 직선 L 근처에 있는 점이야. 라고 가정. 그지? 그 다음 이 두 선을 어떻게 한다?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려. 됐지? 그리고 어떤 허용 범위를 정해놨어. 이만큼이라고 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뭐라고 보는 거야? 얘네들은 정상치야. 라고 해. 근데 문턱값 미리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정상 범위 안에 8개는 들어가야 돼. 라고 문턱값을 정해놓은데 얘는 몇 개예요? 2개밖에 포함이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탈락. 후보에서 탈락이 된다. 되지? 근데 애들아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허용 범위 안에 몇 개 있어요? 8개 있네. 아니다. 다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8개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너는 최종 후보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가상의 두 점을 딱 정하는 건데, 어, 안 맞으면 탈락. 또 그 다음 무작위로 정하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 또 문턱값에 해당하는지 보고. 이렇게 여러 개를 구해서 최대한 비슷한 직선이 L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만약 처음에 골랐던 점이 이상치라면요? 그죠? 여기 너무 동떨어 있긴 하죠. 이상치 여기 있죠. 이상치에.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 거리가 너무 멀어. 그지? 거의 다 멀잖아. 거의 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당연히 여러 번 반복해. 여기서도 선 그어서 후보 고하고, 여기서도 선 그어서 후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여기서도 긋고, 여기서도 긋고, 여기서도 긋고, 이렇게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 무리를 결정해. 그 다음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들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즉 뭐겠어요? 점들이 최대 많은 직선의 직선 L로 된다. 아, 어디에? 허용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 개수가 제일 많은 직선을 직선 L로 고른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L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그지? 왜? 이상치가 포함되게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니까? 다른 것들하고 너무 멀어서 탈락이 되니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했던 소리가 요 소리예요. 여기 있는 이 1번 여기를 그었고요. 2번 여기를 그었어요. 그죠? 3번 뭐 여기를 긋고요. 4번 여기를 그어요. 이거를 무수히 반복해서 탈락하는 애, 뭐 남는 애끼리 모아서 최종 후보를 고른 다음에 그 최종 후보 허용 범위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직선이 L이야. 뭐 정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